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석등을 시대별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석등을 분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상의 분류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실제 예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석사 무량수전 앞석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석등입니다. 부석사는 참 아름다운 절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욱 아름다운 법당 무량수전이 있는데, 무량수전까지 올라가면은 바로 무량수전을 향해서 절을 올릴 수 있는 배례석이 있고, 배례석 뒤쪽에 바로 이 석등이 있습니다. 이제 전하는 말로는 옛날 의상스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오진 스님이 멀리 하가산에 머물고 계시면서 해가 지면은 신통력으로 손을 뻗어서 이 석등에 불을 밝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전설적 얘기가 전해지는 석등입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 시대의 일반형 석등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팔각을 기본형으로 삼았고, 또 사각형의 지대석과 지복석 위에 복련의 연화 하대석을 놓았습니다. 지복석에는 일면에 이구식의 안상이 있고, 연화 하대석은 복판연화 8협으로 되었는데 연꽃마다 빛꽃이 솟아 있습니다. 연화석 위에는 4단의 간석 받침이 있고, 간주석, 간석 그랬죠. 받침 위에는 팔각의 가늘고 높은 간석이 시원스럽게 서 있습니다. 이 간석이 좀 뚱뚱해져 버리면은 탑 전체가 좀 둔중해 보이죠. 그래서 옛날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의 석등을 보면은 간석 부분이 가늘고 길게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등 전체가 시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석 위에는 악년의 연화상대석을 올렸고, 또 불을 밝히는 화사석은 그 위에 이제 올려져 있는데, 화사석은 키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도 키가 너무 낮으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는 높은 것이 이제 좋은 거죠. 팔각의 화사석 사면에 보면은 불빛이 나오는 곳, 화창, 또 이제 그것이 있어야 안에 또 불을 넣고 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창이 뚫려 있었고, 그 주위에 보면은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람을 막는 장치가 여기에 시설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면에는 연화대 위에 똑바로 서 있는 보살상이 양각이 되어 있는데, 조각 솜씨가 매우 우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팔각 옥계석은 모서리가 위로 솟았고, 귀마루, 우동이라고 그랬죠. 귀마루가 표시되어 있고, 또 아랫면은 넓직한 홈이 패여 있습니다. 이 옥계석 밑에 홈을 파두지 않으면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고 바로 불이 있는 화사석 쪽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면을 끊어서 그 정도에서 물이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런 부분에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 중앙에 연화가 조각되고 보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화려한 조형은 전체적으로 굉쾌하면서도 힘이 있고, 상하의 비례가 매우 조화로워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조각도 우아해서 신라시대 일반형 석등에서는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석등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 보림사 쪽을 가서 석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보 제44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석등입니다. 역시 시원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석사 무량수전합 석등보다 연대가 좀 처집니다. 그렇지만 같은 유행의 이제 그 석등인데, 이 석등은 아마 그 통일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대석에서부터 상륜부의 보륜, 보계, 보주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더욱 귀중한 석등입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지복석을 안치했고, 높은 팔각의 기대석은 강면에 안상이 있습니다. 위의 연화하대석보다 직경이 조금 좁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기대석이. 그리고 연화하대석의 복면은 그 단판연화이고, 귓꽃이 역시 솟아 있습니다. 팔각의 간주석은 가늘고 긴 편이고 대단히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 위에 연화상대석의 악년에는 연화문 안에 다시 꽃문양을 조각한 형태가 보입니다. 팔각의 화사석은 긴 편이고 내면에 화창이 뚫려 있고, 옥계석 역시 팔각인데 귀마루 끝에는 귓꽃이 있습니다. 상륜문은 원형으로 된 악년이 옥계부 중앙 복면 위에 올려져 있고, 보륜 부분은 상하이 턱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 위에 보계가 옥계석을 축소한 형태로 있습니다. 다시 그 위에 연화대 위에 보주가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그러한 그 모델이 되는 석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법주사 쌍사자 석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보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등인데요. 높이가 3.3m 정도 됩니다. 그 간주석 자리에 두 마리 사자를 세운 특수형으로 이러한 형태의 석등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뛰어난 석등입니다. 팔각의 지대석 위에 연화 하대석이 올려졌는데, 악년의 연꽃 중앙에 둥근 꽃 문양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 위에 팔각 간주석 받침을 조각을 했고, 일반행에서는 여기에 이제 팔각의 긴 간주석이 있을 자리이지만은 이 석등에서는 사자 두 마리가 뒷발로 마주보고 서서 앞발로 연화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석에는 그 이중의 악년을 새겼고요. 화사석은 팔각으로 높은 편이고 내면에 화창이 나 있고, 그 주변에 역시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바람막이 장치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넓직한 팔각의 옥계석은 별 장식이 없이 소박하고 안정감 있게 처리를 했고, 꼭대기에는 보주가 있습니다. 간석 자리에 쌍사자를 세운 이 기발한 착상이라든지 또 연잎의 조각 솜씨도 간결하고 과해서 전체적으로는 장중한 품격을 보여주는 뛰어난 걸작품입니다. 법주사에는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석등이 있죠. 사천왕 석등이라 불리는 석등입니다. 보물제 15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석등인데요. 역시 통일신라 시대 것이고, 높이는 3.9m입니다. 법주사 팔상전 북쪽 이제 성년지라고 하는 특수한 조형물이 있죠. 바로 그 옆에 있는 석등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기본행인 팔각형이고요. 정사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 하대 기대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면에는 안상이 있습니다. 팔각의 2단 받침 위에 그 복년의 연화 하대석을 단엽으로 처리를 했고, 그 위에 가늘고 긴 팔각의 간주석이 시원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악년의 연화상대석은 연화하대석과 같은 수법으로 대칭을 시켰고, 연립안에는 다시 화사한 보상화문을 조각을 했습니다. 화사석에는 그 화창이 사면에 나 있고, 나머지 사면에는 사천왕상을 일구씩 조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천왕상이 있기 때문에 사천왕석등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옥계석 아랫면에는 낙수홈이 음각이 되어 있고, 다른 일반형 석등과는 달리 이 낙수면 홈이 매우 깊게 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은 합각이나 모서리의 치솟음 등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괜찮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상륜부는 남아있지를 않고요. 대체로 각보의 양식이 균형이 잡히고 정리가 되어 있으며, 또 조각수법이 우수해서 뛰어난 석등입니다. 8세기 중엽 이후로 이 조성연대를 추정합니다. 그 다음 화엄사 각황전 앞에 있는 석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큰 석등인데요. 화엄사는 가보면은 그 장중한 법당이 있죠. 각황전이라고. 이 각황전은 참 화엄사 전체에서 가장 큰 이제 정각인데, 이 각황전에 걸맞는 큰 석등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석등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석등 가운데서 가장 큰 석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부분적으로 균열이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죠. 기본형은 팔각입니다. 그렇지만 간석의 형태가 북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각 하대 기대석에는 안상이 조각이 되었고, 그 위에 그 복년, 연잎이 땅 쪽으로 이렇게 피어 있는 복년 연화 하대석이 얹혔는데, 여기에도 귓꽃이 뚜렷합니다. 그 윗면에 구름 조각의 팔각 받침과 무늬가 없는 팔각의 2단 받침 위에 북모양 혹은 뭐 장고를 세운 듯한 그러한 그 모양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러한 그 모양의 간석이 있는데, 그 이제 가운데 배가 부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줄 두 가닥을 돌렸고요. 그리고 그 4개의 꽃 모양 조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이제 악년 연화 상대석이 있는데, 거의 이것은 수평에 가까운 단판 연화 파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석 위 화사석은 내면에 불빛이 나오는 화창이 뚫려 있고요. 옥계석에는 큼지막한 귓꽃이 치솟아 있는 것이 곧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상륜부는 그 팔각 연화, 또 팔각 기둥, 구름무늬, 복발형 등이 그 층층으로 올려진 위에 다시 옥계를 축소한 듯한 그러한 보계가 보이고 있고, 다시 높지익한 그 보륜 위에 보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소박하면서도 장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주의를 앞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비례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쩐지 위쪽이 아래쪽에 비해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이제 그 흠이라면 흠인데, 그래도 이제 그 간석 부분 같은 데서 보여주고 있는 이 특수한 모습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각 환경 앞에 있는 이 석등과 비슷한 석등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잘 보이지를 않고 호남 지역에서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이것은 하나의 그 지역적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